올해 일은 조금 늦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설렁탕 냄새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처럼 쉴 틈 없이 끓어올랐던 세월이었죠. 젊을 때부터 오직 한 가지, 설렁탕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새 2호점, 3호점까지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 쓸 시간조차 없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모은 돈이 제법 쌓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게 제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건물도 사고 주식도 조금 하고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이 두려워 일만 했는데 이제는 돈 걱정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65이 되던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일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남은 인생만큼은 마음 편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물려줬습니다. 너희들이 잘 운영해라. 나는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식들이 제 뒤를 잘 이어가며 가끔 모여 밥이나 먹고 손주들 얼굴이나 보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일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을 물려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돈 관리며 뭐며 다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다 맡을게요. 대신 아버지는 신경 쓸 거 없게 매달 1,000만 원씩 드릴게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집요하게 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평생 일만 해서 제가 모은 돈, 그 돈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기 손에 넣고 싶었던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이미 줬다. 식당이 전부다. 내가 모은 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번 돈이니 내가 세상에 기부할 생각이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버지가 번 돈을 왜 세상에 기부하냐고 하더군요. 내가 죽고 나면 어려운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할 거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다 정리해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표정, 억울하다는 눈빛, 저를 이해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버지 진짜 너무하다는 표정만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그리고 그 내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삶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즐겨 하던 운동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떳떳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자식들에게 이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식당을 물려줬는데 더 줘야 좋은 아버지인가요? 머리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 제 변화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와서 청소와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밥을 전혀 먹지 않은 걸 보고 걱정하며 소고기 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첫 숟갈을 뜨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자식들은 전화 한 통도 없는데 남이 제 밥을 걱정해 주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가슴에 묻어두면 병이 되니 편하게 말씀하시고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속마음을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식당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아주머니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을 모두가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못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은 정말 최고의 분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잘 드셔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앞으로 뭐가 드시고 싶은지 꼭 문자를 보내라고요. 그러면 진짜 맛있게 밥 차려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아주머니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해물탕이 먹고 싶습니다. 잡채가 먹고 싶어요. 하루 전날 문자를 보내면 다음 날 우리 집에 오셔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혼자 먹기 싫으니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도 혼자 살면서 늘 혼자 밥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좋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밥상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오지 않는 날에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죠. 이게 사랑인가? 이런 평생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약속한 날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요? 위암 3기래요. 앞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 이후로 처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돈은 모두 제가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약을 쓰고 최고의 의료진 붙여주세요.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수술날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신께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비 명세서가 나왔을 때 아주머니는 눈물로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우선 드릴게요. 나중에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일하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하셔서 병이 온 겁니다. 내 재산은 원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올바르게 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지키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음식을 해서 아주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회복 중인 아주머니를 위해 제가 설렁탕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바람 쐬러 좋은 곳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참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래 고민하던 아주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러 혼인신고까지 하세요? 그 나이에 무슨 창피하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는 창피하지 않았느냐? 생일에도 명절에도 연락 한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리더군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산다. 저는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와 아내가 된 그분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TV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행복이었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일만 하며 달려왔지만 인생의 참된 행복은 결국 마음을 나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저는 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이제야 찾은 행복이지만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을 찾기에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그때가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